연일 35도를 웃도는 찜통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온열 질환자도 급증했는데 예방법을 살펴봤습니다. 연일 지속되는 폭염 때문에 바다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양식 어가들은 수산물이 행여나 폐사로 이어질까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찌는 듯한 폭염에 곳곳에 화재 위험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여름 휴가철 주의할 점을 짚어봤습니다. 올해 상반기 광주와 전남의 땅값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토지 거래량도 덩달아 줄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전남 뉴스입니다. 전국에 폭염경보가 내려졌습니다. 낮 최고 기온이 35도를 웃도는 찜통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무더위 속 온열 질환자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기상 전망과 온열 질환 예방법을 서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내려진 폭염경보. 낮 최고 기온은 대전과 대구, 광주가 36도, 서울이 35도에 이르는 등 최고 체감온도가 35도 안팎을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더위는 해가 져도 여전합니다. 제주도는 24일째 밤 기온이 25도 아래로 떨어지지 않는 열대야 현상이 이어지고 있고 강릉에서도 열대야가 관측되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6호 태풍 카눈이 남쪽에 위치하면서 우리나라에 지속적으로 열기와 수증기를 공급하고 있어 폭염과 열대야가 지속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당초 상하이 남부 쪽으로 향할 것으로 전망되었던 제6호 태풍 카눈이 예상보다 이동 속도가 느려져 3일 상하이 앞바다 부근에서 정체하고 이후 고기압 지하류를 따라 북편 향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3일 목요일까지는 대기 불안정으로 인해 시간당 30mm 내외의 강한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밤낮 없는 찜통더위가 계속되면서 온열 질환자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7월 31일까지 집계된 전국 온열 질환자는 1,117명. 이 가운데 15명이 사망했습니다. 65세 이상 사망자가 28%로 가장 많았는데 고령의 나이일수록 체온 조절 기능이 취약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온열 질환은 열사병과 열탈진, 열발진 등 6가지로 구분됩니다. 장시간 뜨거운 햇빛에 노출돼 있으면 땀구멍이 막혀 열발진이 발생하기도 하고 손과 발, 발목에 부종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가장 심각한 건 열사병인데 체온을 조절하는 신경계가 열 자극을 견디지 못해 기능을 상실하는 질병입니다. 심각한 두통과 오한, 현기증 등이 나타나는데 이런 증상이 보이면 즉시 119에 신고해야 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습니다. 다장기 손상이라든지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질환이라 이런 경우에는 119에 신고를 하시고 환자를 시원한 곳으로 옮기고 의식이 있는 경우에는 시원한 물을 좀 먹이시는 게 좋겠고요. 주로 물을 먹이실 때는 전해질이 포함되어 있는 이온음료를 선택하는 게 좋겠습니다. 연일 낮 최고 기온이 경신되면서 전국적으로 살인적인 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한낮 외출은 지양하고 체온 관리와 적절한 수분 섭취가 중요한 시점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 연일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바닷물 온도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양식장이나 어가의 고민도 덩달아 깊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집중호우로 댐을 방류하면서 담수가 바다로 밀려든 데다 고소온 현상까지 겹치면서 어민들은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송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남 강진에서 15년째 전복 양식장을 운영하는 안순남 씨. 지난달 집중호우로 댐을 방류한 탓에 각종 생활 쓰레기와 폐목재가 떠내려와 연일 수거 작업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비가 그친 뒤에는 폭염이 찾아오면서 긴장의 끈을 늦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쓰레기가 덮인 상태에서 수온이 오르게 되면 산소 공급이 부족해 전복이 폐사할 우려가 높기 때문입니다. 전복 양식 어민은 2년 전에도 비슷한 피해를 입었던 만큼 그때의 악몽이 또다시 떠오른다고 말합니다. 비도 많이 오고 그러니까 위에 있는 개천이나
댐 그중에서 그 쓰레기가 이리 다 몰려오는, 수온이 올라가면 산소도 부족하고 그래서 현재 8월 1일 정오 기준 강진 마량의 수온은 25.2도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같은 날이 23.3도임을 감안하면 2도가량 높은 겁니다. 물고기 양식장도 사정은 마찬가지. 여수에서는 지난 겨울 한파로 우럭과 돔 양식장에 폐사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올 여름에는 고수온까지 덮치면서 연일 산소를 공급하며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이제 일단은 민물이 많이 이제 섞이다 보니까 물 색깔도 그렇고 맑은 물이 아니고 껌하다 보니까 좀 긴장을 많이 하고 있죠. 실제로 전남은 지난달 31일을 기해 장흥 진목리 일대의 고수온 주의보가, 고흥 등량만과 여수 여자만에는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전남도는 고수온 위험 해역을 중심으로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액화산소 공급기 지원 등 대책을 찾고 있습니다. 표준 사육 기준을 준수하고요. 두 번째는 먹이 공급량을 조절하고, 세 번째는 가두리 음항의 관리 실태를 점검해서 이런 부분을 잘 맞춰야 이런 고수온에서 이겨낼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최근 5년 동안 전남에서 발생한 고수온 피해 규모는 약 184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민들은 고수온과 같은 자연재해가 발생할 때 정부가 지원하는 복구 비용이 오랫동안 동결돼 현실과 동떨어졌다는 입장. 전남도는 이를 수렴해 양식시설물과 수산물 단가의 절반까지 보상받을 수 있도록 정부에 적극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하영입니다. 전국적으로 밤낮 없는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찌는 듯한 폭염이 수일째 이어지면서 곳곳에서 과열로 인한 화재 위험성이 덩달아 커지고 있는데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 주의할 점을 짚어봤습니다. 이정하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6월 15일 새벽 강원 고성군의 한 리조트에서 불이 나 투숙객 2명이 다치고 200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이어 지난달 18일에는 인천의 한 대형마트에서 화재가 발생해 손님 등 수십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여름철에는 유독 다중이용시설 화재가 빈번합니다.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여름철 발생한 화재는 연평균 8,800여 건, 500명 이상이 다치거나 숨졌고 2천억 원 넘는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이 가운데 노래연습장과 주점, 전통시장 등 다중이용시설의 화재가 잦았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다름 아닌 전기적 요인. 지난 5년 동안 전기적 요인으로 인해 발생한 화재는 본격적으로 날씨가 더워지는 6월부터 8월 사이에 집중됐습니다. 에어컨 등 냉방기기 사용이 급증하기 때문입니다. 소방당국은 오는 25일까지를 여름 휴가철 관리 기간으로 정하고 화재 취약 시설에 대한 행정지도에 나섭니다. 다중이용시설 냉방기기는 단일 선으로만 사용하셔야 되고요. 이 선이 훼손이 있는지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먼지가 있는지 확인하셔서 청소를 하셔야 되고요. 실외기 주변에 충분한 공간을 두셔야 되고, 또 불볕더위가 장기간 지속되는 상황에서 야영이나 캠핑 시 차량을 이용할 일이 많은데 이때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찜통더위 속 승용차는 얼마나 뜨거워질까? 공터에 30분 정도 주차한 차량의 온도를 재봤습니다. 이렇게 밀폐된 차 안의 내부 온도가 순식간에 60도를 넘어섰습니다. 지난달 22일 낮 경기 부천에서는 차량의 계기판 온도가 갑자기 상승하면서 엔진룸에 불이 붙은 일도 있었습니다. 휴가철 장거리 운행 전 점검은 필수입니다. 위에 부분까지 가득 들어가 있잖아요. 이걸 확인하셔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게 여름철 같은 경우는 날씨가 바깥 온도가 높기 때문에 자동차가 과열되는 거는 이 부동액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동네 카센터가 많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데 가셔서 한번 이제 장거리 뛴다고 얘기하면, 고온에서 곧장 폭발이나 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 라이터나 스프레이, 손소독제 등은 차 안에 두면 안 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하입니다. 올해 상반기 광주와 전남의 땅값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조사한 올해 상반기 전국 지가 상승률과 토지 거래량 현황을 보면 광주 땅값은 지난해 하반기보다 0.03%, 전남은 0.02%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토지 거래량도 광주는 지난해보다 745필지, 전남은 3,770필지 감소했습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지 하루 만에 아르바이트생이 금품을 훔쳐 달아나 경찰이 추적에 나섰습니다. 순천경찰서는 지난달 31일 낮 2시 30분쯤 순천 연향동의 한 편의점에서 20대 직원 A씨가 현금 등을 훔쳐 달아났다는 신고를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점주가 없는 틈을 타 교통카드에 150만 원을 충전하고 계산대에 있던 현금 50만 원을 훔쳐 도주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A씨의 신원을 특정하고 행방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지난달까지 28일 동안 내린 비로 전남 지역 농작물 피해가 속출한 가운데 전남도가 피해 복구에 나서고 있습니다. 전남도는 지역 농콩 재배단지 753헥타르에서 생육부진 등의 피해가 접수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전남도는 오는 10일까지 영양제 등을 공급하고 밭과 녹두 등 다른 작물 재배를 유도하는 등 긴급방제비 3억 2천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침수 피해 농가에 대해서는 피해 조사를 통해 농약대를 1헥타르당 100만 원, 다른 작물 파종 시 200만 원을 이달 말까지 지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목포시가 6호 태풍이 북상한 가운데 앞으로 집중호우와 태풍을 대비해 8월부터 하수도 시설물 정비에 나섭니다. 목포시는 해안 저지대나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하수도 맨홀이나 빗물바지 상태, 배수시설 작동 여부를 살피기로 했습니다. 한편 지난달 집중호우로 목포에서는 우수바지 막힘이나 퇴적물 과다, 화수관로 파손 등 101건의 신고가 접수됐고 59건은 즉시 처리, 42건은 현장 확인을 거쳐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해남군 교육재단이 민관산학실무협의체위원을 모집합니다. 실무협의체는 모두 30명으로 구성되고 운영국장 등 당연직 8명을 제외한 학부모나 지역주민, 교직원 등 22명을 선발하게 됩니다. 신청서는 8월 8일까지 해남군 교육재단에 제출하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남군청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해남군 교육재단 운영지원팀에 문의하면 됩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023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를 찾아 순천을 벤치마킹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지사는 지난달 31일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장을 찾아 노관규 순천시장과 만남을 갖고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4대 재생에너지 분야 가운데 공공, 도민 분야에서 순천을 벤치마킹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지사는 지난 2010년대 초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을 역임하고 있을 당시 노관규 시장이 정원박람회를 기획했던 게 지금의 정원박람회로 실현됐다고 소개하며 경기도에도 정원산업과를 신설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광양시가 교통 취약마을에 운행하고 있는 100원 택시를 확대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광양시 100원 택시 대상마을은 광양읍 백동마을과 봉광면 동성마을, 옥룡면 삼본마을 등 61개 마을 2,195가구입니다. 광양시는 올해 조례를 개정해 통행 기준을 마을회관에서부터 버스 승강장까지 거리가 500m 이상에서 400m 또는 300m 이상, 평균 경사도가 10% 이상인 마을로 기준을 낮춰 대상 마을을 확대했다고 밝혔습니다. 100원 택시는 교통 취약 마을에서 택시를 불러 100원만 내면 마을회관에서 읍면 소재지까지 이동할 수 있는 복지제도입니다. 여수시가 무인 민원 발급기를 확대 운영합니다. 새롭게 설치된 무인 민원 발급기는 모두 11대로 여수시 영락공원과 시민회관 등에서 이용할 수 있고 주민등록등본과 초본, 가족관계 증명서 등 100여 종의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여수시는 점심시간 휴무제가 전면 시행되면서 이로 인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무인민원 발급기를 확대한 만큼 연중 24시간 운영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여수시와 LG화학, 사단법인 탄소중립실천연대가 에너지 자립마을로 거듭나고 있는 남면 동고지 마을의 발전을 위해 손을 맞잡았습니다. 세 기관은 1일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앞으로 남면 동고지 마을 11가구에 난방 필름 시공을 지원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여수시는 지난 2021년 국립공원공단과 함께 남면 동고지 마을의 모든 가구에 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를 마치고 에너지 자립섬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